국내 최초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35회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딕입니다. 오늘도 저희 더 테니스를 빛내주실 더 테니스의 빛과 소금 솔리님,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2급에 빛나는 찬더러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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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더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자는 의미에서 오프닝에서 댓글 낭독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매주 방송 때마다 읽어드릴 계획이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댓글은 뭔가요, 찬더러님? 네, 제가 고른 댓글은요. 아이디 초모씨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선한물 예약 매크로 심한 듯해요. 30초 안에 끝나는 듯이라고 해주셨어요. 선한물 매크로 하면 또 레딩님이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매크로를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실 텐데 네. 제 최고 기록이 한 15초 정도인데 제가 15초인 거를 알았던 건 이게 예약을 하고 나면 딱 그 몇 초가 딱 찍히거든요. 네. 6시 00분 15초 이렇게 딱 찍혀요. 좀 잘하면 13초까지도 찍히는데 그 선한물 그 관리자님께서 5초 이내에 예약건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분들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뭐 저는 아직 전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한테 그 여쭤는 보셨어요. 너 혹시 매크로 쓰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매크로 절대 안 쓰고 저는 빨리 하는 방법을 노하고 있다. 3년간의 연습을 통해서. 아하. 네, 찬더러님은 목동 주로 예약하시잖아요. 몇 네네. 초 만에 잡으시나요? 저는 뭐 초를 이렇게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저도 다년간의 이제 이 손 노하우. 네, 빠르기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네. 좀 이제 해본 사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APM 네, 거의 뭐 그 액션 펄 미니시라고 피아노를 친다고 하죠. 네. 거의 뭐 약간 리버 스케럽 쏘고 태웠다가 또 내렸다가 네, 요런 느낌. 쓰셨구나. 네, 요런 느낌. 아 저는 저그였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타타닥닥닥 탭탭탭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코트 예약하면은 막 6시 땡 칠 때까지 막 심장 두근두근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거 틀어놔요. 그 네이비즘이라고. 네네네. 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띵 하면은 그때 탁탁탁 하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옛날에 떨렸는데 요즘은 안 떨려요. 왜요? 혹시 찬더러 아니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아. 찬더러님 혹시 떨리시나요? 매번이 떨립니다. 아 그래요? 매번 그래요? 승부입니다. 승부. 아 그렇구나.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지금 5년 내가- 넘게 지금 하고 계신데도 떨린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매번 떨리죠. 이제 안 되면 난 안 돼. 나 망했어. 이렇게 하고 성공하면 이런 느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한번 읽어 주시죠. 네, KTS를 말하다 찬더러 편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찬더러님 자격증 취득 축하드립니다. 찬더러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실무 능력 쌓으시면 조만간 멋진 지도자가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찬더러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로 제가 이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은 아직은 뭐 없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테니스 열심히 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더 테니스를 더 열심히 하는 그리고 많은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댓글은 레딩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번 댓글도 초모시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홍성찬 선수의 워싱턴 카차노프한테 승리한 소식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희 더 테니스에서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한 주간의 테니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토크. 올해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으로 테니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오늘 저희 테니스 토크에서는 올림픽 남녀 단식 우승자 위주로 방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 일요일 남자 단식과 여자 복식 금메달 경기를 끝으로 파리올림픽 테니스 종목 우승자들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조코비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08년은 조코비치가 21살이 되던 해로 라파엘 나달에게 4강전에서 1대2로 패배한 뒤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 뒤로 2021년 도쿄올림픽 4위를 차지하며 금메달과는 거리가 멀어지나 싶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롤랑가로스에서 무릎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으며 그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는데요. 롤랑가로스 기권 후 무릎 수술과 윈블던 준우승,
차지하면서 건재함을 알렸고 이번 결승전에서는 알카라즈를 꺾어내면서 드디어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커리어 골든 슬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커리어 골든 그랜드 슬램은요. 일단 골든 그랜드 슬램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1년에 4개의 그랜드 슬램을 모두 우승하고 그해 열리는 올림픽까지 우승하면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개의 그랜드 슬램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같은 해에 이뤄야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는 거죠. 그걸 달성한 선수가 있나요? 네, 테니스 역사상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우승한 테니스 여자 선수죠. 네. 슈테피 그라프인데요. 테니스 역사상 골든 그랜드슬램 달성한 선수는 그라프 한 명이고요. 그 올림픽 공원에 가면 그 드로우판이 아직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라프가 이제 누구누구를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허. 갈 때마다 저는 그래프 생각이 나요. 워낙 이제 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1년에 그랜드슬램 4개 그렇죠. 우승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올림픽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 이거를 한 사람은 슈테피 그라프 한 명이고 또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 한 사람을 커리어 그랜드슬램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이라고 붙여줍니다. 여자 선수는 2명이 있습니다. 슈테피 그라프와 세레나 윌리엄스가 있고요. 남자 선수는 원래는 안드레 아가시랑 라파엘 나달 딱 2명이었는데 이번 조코비치의 금메달 우승으로 조코비치까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조코비치가 승리를 하고 한참을 울었군요. 조코비치는 승리 인터뷰에서 나는 나의 심장, 영혼, 내 몸, 나의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37살의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걸었다라고 했는데요. 경기 리뷰 간단히 해주시죠, 찬다라님. 네, 파리 올림픽 남자 단식 결승전 노박 조코비치 대 카를로스 알카라즈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이제 1번 시드와 2번 시드의 대결이었죠. 네. 경기 스코어는 7대6, 7대6으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조코비치가 승리를 했고요. 네. 둘 다 타이브레이크를 갔어요. 네. 1세트는 처음에 알카라즈의 기세가 좀 높았습니다. 저는 알카라즈가 1세트 잡겠다는 생각을 했고 알카라즈도 그만큼 여유 있게 하면서 그리고 백핸드 위너도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서 조코비치를 꼼짝 못하게 만들 뻔했으나 네. 8개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코비치가 다 세이브를 합니다. 야. 그리고 알카라즈도 브레이크 기회가 5번이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서로 세이브를 했고요. 네. 심지어 러브 40를 세이브를 했어요. 알카라즈는. 그게 제일 1세트의 위기였는데 잘 버텨냈고 1세트 이제 타이브레이크를 갔는데 3대3까지 이제 팽팽히 가다가 내리 모든 범실을 하고 조코비치가 이제 가져가면서 1세트를 가져갔는데 저는 1세트를 알카라즈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네, 왜냐면 처음 이제 샷 퀄리티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몸 상태도 좀 되게 좋았던 걸로 봤는데 여러 그 브레이크 기회를 놓치면서 1세트를 내준 게 아닌가. 그리고 타이도 최근 기록은 알카라즈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타이브레이크. 네, 타이브레이크는 조코비치 이제 상대 전정에서. 근데 일단은 알카라즈 선수는 타이브레이크에서 그렇게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네네. 3대3 이후에 여러 포인트를 내주면서 이렇게 1세트를 마무리하면서 조코비치한테 이제 내주게 됐고요. 네. 2세트는 조코비치와 이제 알카라즈 분위기 1세트가 좀 바뀝니다. 이제 좀 조코비치가 이제 조코비치가 좀 더 기세가 좀 더 오른 그런 네. 느낌이었고 너무 팽팽한 경기. 네, 마찬가지로 타이브레이크를 갔고요. 단 2점만 획득하면서 알카라즈는 그냥 타이브레이크에 또 패배를 하면서 금메달을 조코비치에 이제 내주게 됐고요. 알카라즈는 이제 에러가 좀 뒤로 가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라인에 좀 벗어나는 에러가 많이 나오겠고 조코비치는 제가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전성기 조코비치 실력이 나왔다. 오. 전성기 때 조코비치였다 그냥. 오. 네, 이 전성기 때 조코비치 이번에 올림픽의 결승전에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네. 전성기 때 나달, 전성기 때 페데러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만큼 밖으로
공이 나가는 에러도 없고 위너도 진짜 엄청 대단한 밖으로 빠진 거를 거의 뭐 알카라즈가 건들지도 못하는 앵글로 보내는 위너도 만들어내고 네. 모든 공을 코트 안에 다 꽂습니다. 나가는 공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결점이 없었다. 야 무결점. 네, 진짜 소름 끼치게 잘 치지 않았나. 진짜 그만큼 조코비치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금메달에 대한 정말 그 갈구하는 게 보이는, 정말 갖고 싶다, 이 금메달 꼭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결승전이지 않았나. 네, 그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롤랑가로스 때 결승전에는 조코비치가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짧게 떨어지는 드롭샷 같은 것도 그냥 금세 포기를 해버리고 했었는데 이번 올림픽 금메달 경기에서는 진짜 필사적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죠.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윈블던 결승과 롤랑 결승과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의 결승은 다 다른 사람이었다. 네, 근데 네. 이제 올림픽 결승에서는 진짜 전성기 때 조코비치 정말 모든 공을 네, 다 따라가려고 진짜요. 집념의 조코비치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더 그 금메달이 더 빛나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샷의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진짜 라인 안에 다 막 받는 것도 다 받아내고 네. 다 꽂으면서 제가 윈블던 결승전 때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발리를 충분히 그냥 끝날 발리 마무리해야 될 그걸 발 다 다 걸려버리고. 해야죠, 그쵸. 네. 근데 이번은 그냥 어려운 그 발리도 다 힘겹게 걷어내면서 다 위너로 만들어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조코비치. 정말 집중력이 좋았던 집중력이 것 진짜 같아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윈블던 때는 무릎 수술을 하고 복귀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던 그죠. 때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결승전에 올랐던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릎 부상이 있는 자신의 상태에 자신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예전에 그런 플레이나 집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최고의 플레이를 내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알카라즈가 뭔가 그 에러가 많았다 하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기에 눌린 것 같아요. 조코비치가 이 금메달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에 알카라즈가 뭔가 눌려서 정말 코스 잘 보고 쳤던 그런 스트로크들도 네트에 걸리거나 나가거나 그런 한 끗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멘탈의 차이였다라는 맞아요, 걸 맞아요. 한번 또 봤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백핸드 위너를 조코비치가 꼼짝 못할 위너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뒤로 가면서 그 볼이 이제 점점 나갑니다. 음. 아웃이 되기 시작하면서 알카라즈가 거의 화를 안 내잖아요. 네네. 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막 이제 막 포효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맞아요.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안 풀린 거죠 경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를 상대로 그래도 타이까지 가는 둘 다 네네네. 접전을 한 거면 알카라즈도 대단했다. 그래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두 선수의 그 상대 전적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일단 롤랑가로스 4강전에서 작년에 네. 알카라즈가 조코비치에게 쉽게 졌죠. 네. 다리에 쥐가 나면서 네. 쉽게 졌었고 그 다음에 윈블던 결승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역시 조코비치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때는 알카라즈가 5세트 가서 이겼고 풀세트로 네. 그 다음에 윈블던 결승에서 만났는데 3대0으로 알카라즈가 이겼잖아요. 네. 그럼 롤랑가로스에서 만난 조코비치는 지난 두 번의 패배를 복귀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랠리를 계속하면 약간 알카라즈 낮잡아보는 느낌이랄까. 랠리 계속하면 어차피 네가 에러할 거야. 어차피 너는 못 따라가. 내가 위닝샷 칠 때까지 난 기다리면 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네. 조코비치가 이번에는 먼저 공격을 하고 주도권 내가 계속 잡고 가. 음. 나가더라도 네. 내가 계속 잡고 가. 근데 찬더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들어가 버리니까 네.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이 맞아요. 먼저 공격했는데 이게 뭐 앵글도 말도 안 되고 막 베이스라인 박히고 그거 억지로 받았는데 또 얘는 편하게 발리하고 편하게 스매싱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조코비치가 좀 편안하게 가져가. 누가 조코비치가 알카라즈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그쵸. 네, 진짜 맞아요. 무조건 알카라즈가 우승한다 생각했잖아요. 저조차도 조코비치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내가 뽑았어야 되는데. 정말 진짜 그냥 조코비치는 이번 올림픽에 미친 모드였어요. 진짜 최전성기의 조코비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이번 테니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까지 그쵸, 그쵸. 극적인 네, 그쵸, 대본을 그쵸. 쓸 수 없고 솔직히 영화로 만들면 이건 너무 심파다. 이거 너무 영화다라고 네. 욕먹을 정도의 스토리를 그래서 조코비치가 눈물은 안 났다. 울긴 울었지만 눈물을 아무도 못 봤다. 무슨 소리야 지금 눈물이 엄청 맺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우승하고 포효하는 그 장면과 네. 손을 벌벌 떠는 그 장면과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객석에 있는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가족들에게 안기고 코칭 스태프랑 이렇게 환호
선호하는 그 장면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아 줘서 맞아요. 네. 사실 조코비치가 페나조에 비하면 팬이 그렇게 없어요. 없고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막 열렬한 너무 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든 그런 안티 팬들의 약간 마음을 좀 찡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약속 출신이라는 그런 거죠. 네, 약속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짠따라님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조코비치가 우승했네요라고 하니까 짜증나네요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네. 우리 로저 페더러 형의 네, 우승을 여러 번이나 막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아 인정하죠. 이번 진짜 결승은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파리올림픽 테니스 단식 경기가 결승전이 이렇게 만들려도 만들 수 없는데 맞아요. 정말 명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명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는 메시, 테니스에서는 조코비치.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코비치가 써내려온 이 역사와 이 투지와 이 결과가 테니스 팬 말고도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코비치와 경기에 이제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내가 살면서 어떤 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조코비치의 저런 투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 이런 댓글에 되게 많은 좋아요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저도 한편으로 반성하게 됐고 테니스의 인기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딱 하나 부족했던. 뭐죠? 네, 아 그쵸. 그 올림픽을, 퍼즐. 그 얼마나 조코비치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그 퍼즐을 채우기 위해서. 99번째 우승이래요. 아. 네, 이제 한 번 더 딱 우승하고 은퇴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딱 하고. 그럼 US 오픈에서 이제 우승하면 되나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네. 네, 이상 페더러 팬 찬다라였습니다. 네, 이로써 조코비치는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서 고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기보다는 그냥 고트 그 자체였다. 이미 고트죠. 네. 이미 고트다. 이걸로 이제 그 고트 논란의 종결은 끝났다고 종지부를 봅니다. 찍었다. 네. 이거는 뭐 그쵸.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인정해야죠. 어쩔 네. 수 없는. 네. 아직 그래도 복식 금메달은 없지 않나요? 그쵸? 복식 복식 금메달까지 네네네. 일단 할까요? 복식 금메달. 네. 네. 네, 여자 단식도 이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클레이에서는 절대 질 것 같지 않던 슈비용택이 졌습니다. 그것도 테니스 변방이라고 생각되던 아시아에게 졌습니다. 이변의 주인공 중국의 정친원인데요. 둘은 여자 단식 4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부분의 테니스 팬들은 슈비용택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슈비용택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롤랑가로스 4번이나 우승한 새로운 흑신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코트 승률 무려 95%입니다. 2019년에 슈비용택이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딱 2번만 졌습니다. 롤랑가로스에서요. 그래서 네네. 35승 2패. 거의 약간 나달급의 전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네. 나달은 115승 3패인가 그거밖에 안 됐지만 네. 어쨌든 나달급의 95%라는 승률로 보면요. 네, 클레이 코트에 데뷔한 2019년부터 딱 2번만 졌는데요. 정친원이 영광의 3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세트 슈비용택의 서브로 시작한 게임은 초반부터 팽팽한 분위기 2대2까지 갔는데 5번째 슈비용택의 서브 게임에서 무려 3개의 언포스트 에러 나오면서 러브포티까지 몰렸고 결국 브레이크 포인트도 언포스트 에러로 게임을 내주었습니다. 한 차례 더 브레이크를 당한 슈비용택은 2대6으로 1세트를 내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2세트 슈비용택 입장에서는 게임 스코어 4대0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다시 어떤 스트로크의 감을 찾았나 싶었지만 5번째 게임에서 백핸드 언포스트 에러 3개 백핸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더블 폴트 아이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더블 폴트. 네, 게임을 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대1이 됐죠. 네. 정친원이 하나 더 가져가서 4대2, 4대3이었던 8번째 게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슈비용택 다시 백핸드 언포스트 에러를 치고요. 네. 한 차례 더 브레이크를 당한 슈비용택은 2세트를 5대7로 내주면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포스트 에러 36대 13. 무려 23점 차이가 났고요. 총 점수도 55대 68. 정친원이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넘기기만 해서도 이기는 경기였고요. 보통 이제 슈비용택의 백핸드를 도미닉 팀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남자 중에 원핸드 백핸드로 가장 강력한 선수 도미닉 팀이라고 치는데 슈비용택의 그 파워나 어떤 회전량이 도미닉 팀 전도의 백핸드라고 해요. 네. 근데 이날은 백핸드가 그냥 다 나가버리면서 네, 언포스트에러 36. 네, 정말 기적의 점수. 네. 네, 그래서
시병택 패배 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우는데 울면서 그냥 울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인터뷰를 마치지 못하고 네. 뒤에가 벽이었거든요. 네. 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벽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울고 뒤에 있는 아나운서가 네 시병택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막 계속 울고 있는데 막 카메라 비치면서 투샷으로 어떡해. 약간 하나의 그 SNL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정말 조작된 이렇게 연출된 장면이지 않았나. 네. 이런 느낌으로 울다가 네 이제 3, 4위전으로 나가서 네 됐고요. 네. 정치던 이제 결승에 올랐잖아요. 크로아티아의 도나 베키치를 꺾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테니스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시병택은 3, 4위전에서 슬로바키아의 안나 카롤리나 슈미들로바를 2대 0으로 꺾었는데 그 뭐랄까 화풀이를 이제 3, 4위전에서 했어요. 네. 6대1, 6대2. 아. 네,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에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아시아 선수가 남녀 통틀어서 단식 금메달을 없습니다. 딴 적이 없었다는 네, 거네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어려운 걸 정친원이 해냈다. 그것도 슈비용택을 상대로. 슈비용택을 그렇죠. 상대로. 그래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올림픽 테니스 단식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근데 참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아시아인 네. 특히 파올리니처럼 이제 최고가 그냥 키가 작은 아시아인도 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충분히- 근데 파울린보다 크잖아요. 훨씬 크죠. 네. 근데 훨씬 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리바키나 막 181, 네네네. 이종 사발렌카 막 176 안 되잖아요. 네. 160 몇 정도의 그냥 평범한 그냥 동양인 여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 있고 올림픽 금메달 단식으로 땄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쵸. 네, 집중하고 충분한 어떤 투자나 어떤 올바른 트레이닝 그다음에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네. 좀 희망을 받습니다. 중국 테니스에서는 엄청난 축제일 장난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너무 부럽네요. 정진원 같은 진짜 선수를 부럽죠. 보유하고 있는 네, 중국이라니.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국이 항상 올림픽을 하면 엄청난 많은 금메달을 가져가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딱히 부럽지 않았어요. 그냥 저 정도의 인구면 그렇죠. 네, 저 정도 대단한 스포츠는 저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껏 테니스에서는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제 테니스에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중국이.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상하이 오픈이라든지 베이징 네네. 오픈 이제 그 ATP 1,500짜리 대회도 유치를 하고 국가적인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요. 거기는 이제 도라고 하잖아요. 성. 네. 어떤 성에서 그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그냥 다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어떤 아카데미에 들어가 보면 네. 거기 꼭 중국인 선수가 한두 명은 무조건 있어요. 음. 제가 뭐 IMG에도 당연히 가 있고요. 네. 그 이탈리아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그 네. 아카데미가 있어요. 저도 네. 이제 나중에 놀러 갈 때 이제 아, 배워보려고 하는. 근데 네. 거기에도 주니어 선수가 그냥 그 유명한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선수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어. 참 이게 많은 선수들이 그 프로 테니스 선수의 꿈을 안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많이 중국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이제 올림픽에서 나왔다라는 그 결과인 것 같아서 많이 사실, 부럽고. 네, 많이 부럽고 우리나라도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에서 뭐 여자 단식도 금메달을 땄지만 네, 혼합복식에서도 은메달을 또 네, 따놨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뭐 테니스에서 뭐 2개나 메달을 가져갔기 때문에 대박이죠. 사실. 엄청난 다 다섯 종목인데 맞아요. 5종목인데 그 메달 2개 가져갔으면 그죠, 그것도 그죠. 그만한 은하나면 그쵸. 대박이죠. 네.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참 중국이 부럽다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남자 단식 금메달은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은메달은 스페인의 알카라즈, 동메달은 이탈리아의 무세티가 차지했고요. 여자 단식 금메달은 중국의 정친원, 은메달은 크로아티아의 베키치, 동메달은 폴란드의 슈비용택이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복식 경기도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복식에서는 미국 선수들의 선전이 있었죠. 맞습니다. 나달 카라지를 떨어뜨린 미국의 크라이첵과 라미 결승전에 올랐는데요. 호주의 앱덴과 피어스에게 슈퍼타이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해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3위에는 미국의 토미펄과 프리츠가 차지하며 미국은 남복에서 메달 2개를 가져갔습니다. 여자 복식은 레딩의 1픽 이탈리아의 파올리니와 에라니 페어가 러시아의 안드리에바 슈나이더 페어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동메달은 스페인의 부샤 소리베 페어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미국은 왜 그 두 팀이나 나온 거예요? 두 팀 이게 랭킹대로 나가는 거고요. 아, 네, 두 팀 나가는 팀이 또 있어요.
어디 호주였나? 네덜란드였나? 어. 네, 그래서 두 팀 나갈 수도 있고 네네. 뭐 세 팀 네 팀도 가능한데 네. 랭킹이 높아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니까 이거는 국가대항전이니까 국가별로 한 팀만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군요. 단식도 2명 나가는 거죠. 원래는 시너랑 그렇네. 무세티가 나가는 거였는데 시너가 안 나와서 이제 한 명만 나가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혼합복식도 있었죠?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혼합복식을 이벤트성 경기다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는데 명백히 제 잘못이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혼합복식은요 1900년, 1912년, 1924년에 이렇게 3번 있었고요. 2012년부터 새롭게 채택이 되어서 이번 대회까지 4팀의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은 체코의 시니아코바 마치책인가요? 발음을 제가 마티치. 네. 시니아코바 마티치 페어가 중국의 왕신유 장지셴 페어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동메달은 캐나다의 다브로스키 알리아신 페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올림픽 테니스가 이렇게까지 흥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코비치와 나달의 덕이 저는 컸다고 보고 그쵸, 이 그쵸. 프랑스 올림픽에서 개회식에서 이제 성화를 나달이 나달 한번 했죠. 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테니스가 흥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확실히 그런 그랜드슬램 경기와 다르게 올림픽 경기는 엄청 축제 같은 분위기여서 보는 것도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의 그랜드슬램도 그렇고 앞으로의 ATP 투어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과 뭐 보자면 확실히 뭔가 관중도 더 많고 네. 그 전에는 이제 관중이 많이 없는 이제 코로나로 영향을 해서 없었고 그래가지고 좀 저도 도쿄올림픽 테니스는 잘 안 챙겨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파리올림픽은 일단은 그랜드슬램이 열리는 롤랑가로스, 맞아요. 롤랑가로스가 열리는 필립 샤트리의 경기장 또 수잔 랭엔 네. 경기장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볼 수 있는 그 관심이 가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리고 나달도 출전을 했고 조코비치의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에 네, 그것도 이목을 끌었고 알카라즈 여러 또 랭커들이 대거 참여한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더 흥한 게 요소가 있지 않았나. 네, 특히 네. 알카라즈는 사실 황제의 칭호를 듣고 자기의 뭐랄까 고국의 네임택을 달고 처음 출전한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성적과 어떤 결과를 낼까에 대한 이목도 집중이 됐었으니까 네.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던 올림픽 테니스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국가마다 이슈가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 네. 알카라즈나 나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는 뭐 이번에 이탈리아 사실 요즘 테니스 장난 아니니까 뭐 맞아요. 무세티 뭐 소네고 파울리니 잘하니까 거기서도 많이 보러 오셨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프랑스에서는 자국이니까 또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영국에서는 또 앤디 모레이가 은퇴하는 경기라고 대거 몰려옵니다. 그죠? 독일에서는 케르버가 은퇴하는 경기라고 대거 몰려오고요. 네. 세르비아 조코비치 우승할 것 같으니까 대거 몰려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셔널리티가 돼가지고 국가 대항전이 돼서 약간 축구처럼 맞아요. 응원전도 펼치고 뭐 많은 관중 동원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중국이 금메달, 그쵸, 네, 예. 정신원이 기가 막히죠 또. 네, 올림픽 메달을 따고 네. 뭐 혼합복식에서도 네, 은메달 잘하고, 따는 예. 상황이 되니까 난리가 미쳐버리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축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네. 결승전 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결승전 때 중계를 보고 있는데 노예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원래 그러니까 렛츠고 로엘 렛츠고 이러고 안 하거든요. 네네네. 전혀 놀이라는 게 이제 조코비치의 애칭이고요. 네네네. 어렸을 때 그냥 조코비치 네. 놀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는 거 듣고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조코비치를 응원 안 하는데 왜 응원해? 아 이거 맞다 국가대항전이지. 아 세리베 애들이 왔구나. 네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다가 다시 인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제 같았던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또 4년 뒤에는 어떤 올림픽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뛸지 참 기대가 됩니다. 벌써 미리 그 막 성지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테니스 TV 이제 팔로우를 하시면은 거기서 네. 벌써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외국 사람들은 벌써 4년 뒤 LA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다. 그래서 쓰는 그 댓글 놀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4년 뒤에도 방송을 계속하면서 또 우승자를 한번 맞춰보는. 네 그날까지. 가야죠. 네. 네. 이번 이제 우승자 맞추기는 다 실패했습니다. 네, 다 실패. 이변이 많았다. 네.